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쌤. 답장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소방직을 공부하는 재시생입니다. 저 지금 현재 재시생이시고요. 과목별 교재 보니까요. 지금 국어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며 문법은 인간과 그리고 필기 노트를 봤습니다. 이태종 선생님 걸 봤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자이스토리랑 그리고 소방 모의고사 김수환 선생님 거 소방 모의고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필기노트 또는 산천제 해설 위주 그리고 인강을 봤습니다. 문동규 선생님 걸 보셨고요. 그다음에 소방학 개론과 소방학 개법규 기출문제 해설 위주로 그리고 소방 모의고사 김동준 선생님 걸 봤습니다. 자, 지금 과목별 점수인데요. 지금 첫 번째는 자, 국어 75, 영어 75, 한국사 70, 그리고 소방학개론 70, 소방관계법규 70점. 두 번째 시험에서는 국어 70점, 그리고 영어 85점, 한국사 90, 소방학개론 55, 소방관계법규, 죄송합니다. 소방관계법규 60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이사항.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 기간이 짧았지만 유자스 유튜브 및 타 공부 영상 보며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자격증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실질적인 공부 시작은 12월 말부터 시작했군요.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 위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어려운 점 지금 세 가지 적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을 본 결과 점차 소방직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느꼈는데 기출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방 직렬 시험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학과 소방학과 관계법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시험에 변별력 내기 위해서 소방학 소방 관계법규는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는 기존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난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특히 영어랑 한국사는 늘 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소방 직렬에서 아마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일 것 같아요. 물론 행정법이 처음 들어가긴 하지만 행정법이 변별력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처음이고 그리고 기존에 9급에서 이미 행정법 과목이 있었기에 아마 소방에 맞춰가지고 좀 더 쉬운 버전으로 강사님들이 강의를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어랑 한국사는 기존대로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방직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합격 컷이 상당히 높아요, 소방이요. 점점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우니까 쉬운 이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 컷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출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약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기출 위주로 공부한 과목이 있는데 반대로 기본서나 마무리 과목을 안 본 과목도 있어요. 우선 기출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기출을 일단 보기 전에 적어도 기본서나 마무리는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활용해야지 기출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출 기본서나 마무리 인강 없이 기출로 들어가면 물론 시간이 없으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출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기본서나 마무리 인강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기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출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기본서나 마무리 인강은 한번 보시고 기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만 활용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기출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고 나중에 기출을 우리가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단원별 기출을 만약 푼다고 하면은 단원별로 기출 범위도 확인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출 분석할 때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기출 OS 포인트로 볼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꿔놓고 왜냐면 다음 해석 때 암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기출 교재는 해설을 관련 문제의 기본서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회독에서는 우리가 먼저 기출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이제 여기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중요 직렬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 정용 기출 교재라면 아무래도 소방 기출 위주로 나와 있겠지만, 사실 소방 기출이 공개가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방 기출로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 기출 플러스 중요 직렬, 뭐 중요 직렬이라면 뭐 9급까지 예를 들어서 중요 직렬을 할게요. 그러면 이 직렬 위주로 먼저 보는 거죠. 만약에 9급 위주로 기출이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대고시에서 나온 뭐 기출이 답이다 교재에서 9급 직렬별로, 과목별로 직렬을 모아놓은 기출 교재도 있어서 그런 걸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나중에 9급에서 9까지 지방직 위주로만 다운받아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독 할 때는 중요 직렬 위주로 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하지 말고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출을 만약에 인강을 본다고 하면은 중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강사님이 인강에서 선별해주는 포인트, 중요하겠죠. 두 번째, 기출을 추후에 해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중요하겠죠. 세 번째, 야, 이런 포인트가 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소방직렬과 그리고 구급직렬 위주로 일단 봐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기출을 풀기보다는 우리가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은 지금 영어밖에 없어요. 나머지 과목은 거의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선별한다. 자, 아는 것을 일단 삭제를 하면 좋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우리가 기출에서 다음 해독 때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출 해독이 많이 된 수험생분들은 아는 것을 삭제해요. 그리고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것을 여러 번 해독하면서 모르는 포인트를 자신의 것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모르는 포인트 나온다. 그럼 맞춰서 합격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 이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작 모르는 것을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반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늘려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기출을 해독한다고 할 때, 뭐 1회독 할 때 45일, 2회독 할 때는 계속 모르는 거 위주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3회독 할 때는 뭐 20일, 4회독 할 때는 뭐 10일, 5회독 할 때는 뭐 5일, 6회독 할 때는 하루. 뭐 전효진 선생님 842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공부법의 공통점들은 결국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출을 풀면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출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시는 재시생분들은, 기본서나 기출을 많이 풀어본 재시생들은 가능할지라도 초시생들은 기출을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양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기출은 풀지 않고 차라리 분석하고 회독을 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면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연습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는 것은 삭제하자. 자, 그럼 여기서 많이 질문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럼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 까먹는 거 어떡하냐? 자, 어설프게 아는 것은 우리 소방수험생들이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건. 어설프게 아는거나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거는 별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해독하고 나중에 추후에 해독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만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기본서를 한 번 보고 기출을 한 번 봤다고 해서 아는 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자. 기출은 우리가 시험 족보로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여러 해독을 해야 합니다.
소방 수험생들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수험생들 특징은 기출 해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신 수험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해독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강사님의 어려운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소방직 수험생들이 보통 기출 해독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강사님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되면 기출 해독 못합니다. 왜냐면 강사님들은 기출 끝나고 나서 기출을 계속 해독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과정을 또 들으라고 권유할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커리에 따르면 해독이 안 됩니다. 학원 커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기출 해독이 많이 안 돼요. 계속 모의고사니, 뭐 시마니, 막 하프니 여러 가지 계속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출 해독이 안 되는 이유는 소방직 수험생들께서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해독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분석을 하고 여러 해독을 하면서 암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표시해 주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 직렬 위주로만 좀 봐주세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보통 복습을 하라고 할 때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단위 복습하라고 막 권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재시생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재시생분들은 이전에 뭐 기본서나 기출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들은요, 복습을 그날 복습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강의만 나가는 것도, 해동을 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복습까지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주일 지나면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회도 복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을 푼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홀수, 짝수 다 같이 보면 오래 걸리지만 홀수만 본다고 하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다시 회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2회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 3회독. 근데 저는 이전에 혹시 마무리 과정을 또는 압축 강의를 중간에 들을 수 있으면은 1회독 끝나고 나서나 또는 2회독 끝나고 나서나 중간에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각 단원별로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작년 마무리 과정을 들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빠르게 분석하고 마무리 과정을 한번 더 들으면은 그나마 누적 반복이 돼서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 3회독 정도 해야지 이제 누적 반복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이해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 2독 정도 하잖아요.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기출 한번 풀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기출 한번 봤는데 너무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과목이 워낙 많고 양도 많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교재가 얇은 편이 아니거든요. 두껍거든요. 강사님들은 적중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 한 번, 두 번 본다 해서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막 너무 이해 위주로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 해독 못 합니다. 3회독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출 1, 2도까지는 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빠르게 보세요. 그리고 3회독부터는 꼼꼼하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3회독부터는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조금씩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중요 직렬 위주로 보고 아는 것은 보지 말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보자. 자, 근데 이때 좀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모르는 부분, 이거 그때마다 기본서 계속 찾아서 봐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부분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회독을 하거나 마무리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회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우리는 우선 좀 이해 암기가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 단계 되면요, 중간에 한번 멈추시고 나 기출에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 기간 정해가지고 한번 암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한국사 필기노트나 판서노트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사 필기노트 판서노트 전에 보셨던 분들은 특정 기간 잡아놓고 암기하는 시간 갖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잡고서 암기할 부분 많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해독을 하신 다음에 소방직 시험이 만약 내년 3월이나 4월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년 한 1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기출 사이트 가서 시행처별로 다운받아서 기출을 다운받아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 교재가 있습니다. 소방직 위주로 푸신 분들은 여기서 구급 공무원 사셔가지고 구급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고, 아니면 기존에 구급 기출 교재로 봐서 너무 범위가 너무 많다, 소방직 별로 없다, 그러면 소방직 위주로 사셔가지고 푸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을 보든 소방직 보든 여기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처별로 지금 다운을 받는 이유는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최근 기출 겨냥, 최근 기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는 우리가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풀었지만 실제 이제 20문제로 구성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OX 문제, 자, 이런 교재는 저는 상당히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교재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단원별, 진도별로 문제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직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약점 체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쪽 파트에선 이게 약하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영 모의고사예요. 근데 동영 모의고사는 보통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 문제집을 계속 권유할 거예요. 그럼 그거 풀고 나면은 공포 마케팅에 의해서 학생들은 불안해지고 그럼 더욱더 강의에 끝까지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모사 풀 때는 너무 점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연습은 실전 연습이다. 여러분들이 뭐 실전 연습은 다양한 연습이 있죠. 뭐 5과목 푸는 순서, 그리고 순서 배열, 과목 순서,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 그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오답을 통해서 약점 체크하는 연습. 자,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5과목 푸는 순서. 5과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5과목 모의고사를 모아놓고 다 같이 푸는 연습도 할 거예요. 이때 본인이 선호하는 순서가 있으면 선호하는 순서대로 푸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과목은 뒤에다 놓고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시간을 다 뺏기고 뒤에서 시간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고, 앞에서 집중력 다 흐트러지는데 뒤에 언어 과목 놓으면 집중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과목 순서대로 풀되,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약간 좀 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순서, 여기 과목, 이거 시간 배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는 한 10분에서 12분, 뭐 소방 관계법규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국어가 지금 없죠. 영어는 한 30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요거 말고도 뭐 OMR 카드 적는 연습도 해야겠죠. OMR 카드 한 5에서 8분. 뭐 대략 시간 같은 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너무 지나치게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다음 과목으로. 왜냐면 그 과목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뒤에 풀 수 있는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도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해야 된다는 죠. 자,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요,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못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일단 넘어가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절대 뭐 남들이 틀리는 문제, 지역적인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계속 틀리니까 실수하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자. 자, 그리고 시간 되면 다시 돌아가자. 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동영모에서 풀다 보면은 당연히 어려운 회차 있으니까 그런 회차 풀더라도 집중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연습하시고요. 오답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이 단계에서 오답은 첫 번째, 실수 틀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 틀린 문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안 하거나 암기를 안 했거나 이런 건 보완해야겠죠.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 진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소방학 관계 법규일 것 같아요. 그런 과목은 기출을 충분히 많이 풀고 나서 나중에 모의고사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에서 여기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기출에서 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참고로 여기 문제풀이 할 때는
이거 풀고 나서 남는 시간은 계속 기출과 마무리 계속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자, 두 번째 시험을 본 결과 전체 소방직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죠. 자, 기출 위주로 진행할 수 맞겠죠? 기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본서나 마무리를 안 봤으면 기본서나 마무리 봤으면 좋겠고요. 그 기출을 충분히 풀고 나서는 실전 연습을 해봐야죠. 그거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은 중요하긴 하지만 기출만 봐서는 안 된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국어에서 행정법 변경이 되었는데 행정법에 대한 공부법 또는 현재 진행한 것처럼 기출문제 해설 위주로 진행하시면 좋을까요? 이론 강의 1, 2 해독하고 바로 기출 해설 암기 예정이다. 이렇게 할게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행정법 기본서 강의를 들으세요. 이해 암기는 하지 마세요. 이해 암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나중에 해독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행정법 기출을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강을 들으세요. 그리고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들을 수 있으면 마무리 강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마무리 강의 들으세요. 근데 마무리 강의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서를 같이 봐야겠죠. 그러면서 기출을 계속 분석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 해독을 충분히 하고 마무리 계속 분석하시면서 나중에 3개월 남겨놓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 여기서 계속 기출 암기해주면서 기본서나 마무리 같이 보는 거죠. 대신 법과목 특성상 최신 판례 특강 다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과목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감으로만 푸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과 아 이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겉핥기식의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러한 감으로 문제 푸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 뭐 감으로 푼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거의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와 암기가 되는 단계는 기출이 그래도 3세도 정도는 돼야지 이해와 암기 되거든요. 여기서는 좀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 2회독은 푸는 게 아니라 거의 분석이 됩니다. 이때는 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꼼꼼하게 보는 거는 3, 4회독부터 꼼꼼히 보면 돼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결국 기출은 1, 2회독은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이 됩니다. 여기는 감일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이걸 빨리 해야지 3, 4회독이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이해와 암기를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독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 다음 기출 3, 4회독 정도는 해야지 여기서 이제 누적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됩니다.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을 한 5, 6회독 정도는 해야지 이제 점수가 이제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기출을 많이 돌리려면 처음부터 정석대로 너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엔 감이라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제풀이 단계에서도 우리가 기출을 안 보는 게 아니죠. 문제풀이하고 나서도 그날 기출 우리 계속 꾸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안 깰 거고요. 마무리나 기본도 계속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결국 시험자 가기 전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처럼 공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점점 우리가 해독을 하면서 반복이 되고 그럼 이해가 되고 또 중간에 마무리 과정도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거 위주로 꼼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꼼꼼히 보는 거는 추천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시생인데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점수가 딱 공부한 만큼 나왔어요. 근데 높은 고득점이 안 나왔죠. 왜냐면 첫 번째, 기출 위주로 너무 봤다. 기본서나 마무리는 그래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출 해독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 해독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출만 풀어서 안 된다. 나중에 1월달 이후에는 모의고사도 같이 풀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즌 연습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내년 시험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저도 응원할게요.